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단지 3곳 중 한 곳이 구축 연한 30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 시민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요. 경제성이 부족해 재건축은 어렵고 각종 규제 탓에 리모델링도 쉽지 않아 정부의 정책에 보완이 시급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어진 지 33년 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등록된 차량은 세대당 1.7대인데 주차 공간은 세대당 0.6대에 불과하다 보니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시설도 낡아서 녹물 민원이 이어지는 등 각종 문제도 잇따릅니다. 옥내 수화전이 작동 안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은 천장에서 막 물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대 같은 경우는 먹물도 막 나오고 그런 경우에서 필터를 사용한 세대가 좀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의 아파트 단지 1209곳 가운데 구축 연한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403곳인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중 약 33%로 광주 시내 아파트 단지 3곳 중 한 곳은 이미 30년을 넘은 겁니다. 이런 아파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일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려 해도 광주에서는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보니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돼 있고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새롭게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보다 비용 부담이 덜한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봉선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2,300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서는 최초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규제 완화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져 있어 착공까지 4년 안팎의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제 1차, 2차에 걸치는 수직 증축에 대한 안전진단 부분이 2번에 걸쳐서 진행될 게 아니고 1차 한 번만 진행되도록 완화시켜주는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성이 낮고 낡은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포함해 주택 공급 정책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남도의회가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권 공동단일 의과대학 추진 방침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의회는 입장문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두 대학의 양보와 통합으로 성사된 이번 결정은 전남권 국립의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사명감이 빚어낸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남권 의대 신설은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립의대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제22대 총선 여야 공약에 전남권 의대 신설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흔히 식중독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노로바이러스 증상과 예방법을 고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위장염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 기존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여 겨울철 특히 유행합니다. 올해 1월 둘째 주 전국에서 360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최근 5년 새 최다 환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28명, 전남에서는 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 영유아 환자들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2월 말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사람들이 모이는 설 명절,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비상 방역 체계를 조기 가동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먹고 칼과 도마 등은 열탕 소독이나 살균 소독해야 합니다. 입자가 작고 부착력이 강한 노로바이러스 특성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는 게 좋습니다. 감염됐다면 각종 분비물을 통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올해 2학기 늘봄 학교 전면 시행에 앞서 1학기부터 도내 425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돌봄 전담사가 배치돼 전일제로 돌봄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광주 지역 주요 상권 10곳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6%로 전분기 대비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은 12곳의 상권에서 직전 분기와 같은 수치인 13.1%의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외국에서도 한국산 김의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김활성 처리제인데요. 전라남도와 서울대가 연구를 벌여온 김활성 처리제 개발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7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급성장세입니다. 이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의 품질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김발에 달라붙는 해조류를 제거해야 하는데 기존 활성 처리제의 효과가 신통치 않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반짝이는 이런 그런 이 좋은 질 좋은 김을 만들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활성 처리제 개발 성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전라남도와 서울대가 고흥과 진도에서 현장 실험과 연구를 벌여왔습니다. 새로 개발된 유기산 처리제는 무기산과 비교해 파래 제거 80%, 요강류 140%의 제거 효과를 나타냈으며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또 옥살산 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 효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목포 해양대에서 그 인증 기관에서 이 효능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생산국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3곳에 불과합니다. 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친환경 생산 기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6%를 차지하는 전남김은 고흥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그 다음으로 진도와 완도, 해남 등에서 양식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2도, 나주 영하 5도 등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목포 5도, 여수 7도 등 5도에서 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마을 이한구 이장이 10만 원, 보성군 노동면 거성리에서 30만 원, 광곡일리 박종배 씨가 20만 원, 보성군 노동면민회에서 10만 원, 보성군 노동면 옥마일리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보성군 노동면사무소에서 10만 원, 보성읍 우산일리 주민들이 24만 2천 원, 보성 여자경로당에서 10만 원, 보성읍 대야일리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도 내 지방도 8개 구간이 연내 준공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방도 11개 지구를 신규 발주하는 등 48개 지구 171km 정비 사업에 1,58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장흥 유치에서 화순 이양 등 8개 지구를 연내 준공하고 진도 접도대교와 신안 장산도에서 자라도 간 연도교 등 섬 지역 4개 지구도 정상 추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김종국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김종국 감독이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국 감독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오는 1일 시작되는 호주 캔버라 스프링 캠프는 진가병 수석 코치 체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 원어치를 훔쳐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은 4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절도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스타킹만 훔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성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어제 오후 보성군 복내면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67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5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이곳 사거리에서 직진 도중 좌회전하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34대 병원장에 정신신경외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정신임 병원장은 지난 1993년 전남대병원 교수로 부임한 뒤 화순 전남대병원 기획실장, 진료처장, 화순 전남대병원장을 역임했으며 전남대병원에서의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입니다. 정신임 병원장은 6천여 건의 뇌종양 수술을 수행하고 대한신경외과 학회장 등을 역임해 뇌종양 부문에서 권위자로 꼽힙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해양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항포구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국, 밀항 등을 사전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해 해양국제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밀항 시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시 장비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